시댁 식구들과의 여행 후에 방전된 아내분입니다. 힘든가 보다. 다들 또 편안하게 들으세요. 벌써 편하지가 않아요. 제목이 뭔가. 천천히 읽을게요. 네네네네. 결혼 3개월 차 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시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시댁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저를 짐꾼처럼 대하며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 크게 다퉜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님은 암 투병 중이세요. 결혼 전에도 투병 중이신 건 알고 있었지만 폐암 4기라는 사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긴장하고 조심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보듬으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일단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행 중에 결정적으로 다투게 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가는데 저한테 캐리어가 3개가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어디서 폭발을 했냐면 이제 열심히 맛있는 흑돼지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웠어요. 저는 만 며느리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나 이렇게 얼굴에 기름도 많이 튀고 나 참 수고하지 않았냐 어리광을 부렸는데 이제 돌아오는 말이 네 얼굴에만 튀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도 이성의 끈을 놔버린 거죠. 얘 소리가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서로 서운한 게 다 나오면 옆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무시는데 이제 속삭이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아, 속삭이면서? 네. 네 얼굴에만 떴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댁 일이나 저희 친정 일이 이렇게 나오면 서로 이렇게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버님이 그때 좀 많이 아프시고 한 상황이라 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아프다라는 말은 했는데 이제 사학이라는 것도 1,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분위기도 또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고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빠랑 가족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게 마지막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갈 때부터 하필 이제 그 가기 며칠 전에 재수 씨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재수 씨도 이제 힘들게 오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 또 챙겨야 되고 엄마 아빠를 챙기러 가고 저는 그 또 조카 애를 또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 캐리어가 한 2개인가 3개를 이제 이 친구가 상황이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좀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포커스가 저는 어쨌든 아빠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제 와이프는 워낙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었었어요. 거라고.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불멍을 하고 싶다고 와이프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멍을 직접 피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근데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안 나와요. 갑자기 이제 힘들고 뭐 기름도 튀고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었었다. 하는데 저도 이미 기분이 좀 상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그냥 공감해 줬을 텐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네 얼굴에만 네 얼굴에만? 네 얼굴에만 그다음 뭐예요? 튀었냐? 너도 너만 튀었냐 나도 튀었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이 얘기하시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들으니까 같이 또 웃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그렇게 막 싸울 일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같이 하면 웃을 수도 있는. 근데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건과 우리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사건이 그 감정이 그냥 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여성분들 되게 예쁜 옷 입고 로타리 같은 데 사람 많은 데 가다가 자빠져 본 적 있어요?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요. 인간은 쪽팔리면 안 아파. 그리고 괴력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나.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게 돼. 남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피난다! 근데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그리고 그 시간은 시간이 매우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사람이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시간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이래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되게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기억하게 돼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거랑 비슷한 날이 오면 주의하려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드님한테는 사실 그 시기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천천히 가고 정신은 없고 사실은 뭔가 아파도 아픈지 잘 몰라요. 지금은 피곤해도 피곤한지 몰라요. 이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내가 아픈지 슬픈지 뭐 배가 고픈지 삶의 맛들이 없어지거든요. 가족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섭섭하면 되게 오래 기억해요.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아내한테 되게 섭섭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아, 나 너무 상처가 되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내가 그만큼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힘들고 아프시니까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는 걸 확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은 용서해 주자. 우리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게 배우자들. 나를 그렇게 위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네. 근데 내가 그때 너무 힘이 없고 아버지가 아프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었으니까 아내한테 더 섭섭한 거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만약 가능하다면 보험을 들 수 있으면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힘들 때 상처도 잘 받지만 힘들 때 고마움도 강렬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버지 일로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되면 그때 아내분이 보일 거예요. 아내가 너무 그걸 잘 해줬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땐 내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 그럼 자기야 이제 아버지 일도 우리 다 정리됐고 우리 가서 자기 좋아하는 불멍하자. 나 이제 불멍하려고 집 하나 샀어. 그냥 이거 태워버리자 우리 자기야. 어? 근데 희한한 거는요. 상처도 오래 있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는 자기 능력 없을 때 자기 믿어준 여성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사기예요. 그럼 아들은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정말 가족들끼리 다 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제가 보기에 그게 사랑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신께서 내일을 약속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숨 쉬고 한숨 뱉고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뭐 대단히 뭐 우리의
안정적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게 뭐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 불안 중에서도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신혼 3년 차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혼은 언제까지인가요? 신혼의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3년이지만 30년까지 신혼이고 싶은데 어떻게 변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3단계가 있대요. 1번 열정기. 지금 우리 글 쓰신 분이 계속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기. 인간은 열정기 때 착각을 한대요. 이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안타깝게 인간의 뇌는 일정 시간 똑같은 정보를 받게 되면 길들여지고 익숙해진답니다. 그러면 권태기로 넘어간대요. 전에는 정말 많이 설레었었는데 지금은 고요하다. 전에는 막 연애하고 막 결혼 초에는 막 스킨십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막 고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덜 고마워하고 불평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근데 인간은 권태기 때 또 한 번 착각한대요. 그게 뭐냐? 이 권태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권태도 영원하진 않답니다. 지금 일찍 권태기가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5년 만에.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숙기. 숯불 같은 거래요. 열정기는 불꽃으로 막 올라오는 거. 권태기는 훅 떨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고기 잡숴본 분들 알아요. 비싼 고기는 불꽃에 굽지 않아요. 왜? 불꽃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안 익거든요. 정말 비싼 고기들은 그래서 뭐에 굽냐면 숯에 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숙기가 있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이건데 강사님,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에게 좋은 언어를 못 받았어요.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만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배우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양심껏 말씀드릴게요. 김창욱 쇼 리부트 이거 한 번 듣는다고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변화 안 해요. 변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는데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서 죽는 거죠. 다 이게 뭐 어떻게 살아요? 피가 계속 하혈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옷이라도 만지려고 이렇게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 만졌으니까 제자들한테 찾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아니 만진 게 아니고 사람들 너무 많아서 스친 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다. 찾아와라. 누가 나 만졌다.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난 백도 없고 줄도 없어요. 백이 있었으면 제자한테 소개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나 줄도 없고 돈도 없고 아프고 저 사람이 뭐 사람 고쳐준다니까 그냥 자기 애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구독한 거야. 구독한 거야. 알림 설정. 팔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구독자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경책에 봐봐요. 나와 있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의 원리가 똑같아요. 제 인스타그램에 주로 메인창에 뭐가 있냐면 뭐 오토바이, 자동차, 캠핑, 뭐 낚시 막 이런 거 있다고요. 남자들. 근데 제가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활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필라테스 받았어요. 선생님하고 친하게 2년인가 수업 받으면서 결혼식에도 갔어요. 축의금도 내고 결혼식 사진에 선생님 행복하세요. 결혼 축하해요 눌렀어요. 그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딱 보니까 낚시하고 오토바이만 있었는데 레깅스 입은 여자 3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제 인스타그램 메인 창에 뜬 거예요. 왜 온 거예요? 아, 좋아요. 빅데이터가 저를 분석을 했잖아요. 이놈이 보니까 레깅스 여자한테 좋아요를 많이 누르네? 제가 그때 세상의 원리를 알았다니까요. 삶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무슨 의지를 갖고 있는지 삶의 빅데이터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유사한 거, 자기가 구독한 거를 계속 우리 앞으로 보내요. 여러분 봐보세요. 김창욱 쇼 리부트.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알았겠냐고요. 텔레비 딱 보다가도 사람들 안 보여요. 그 모집하는 게.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있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이나 자기의 의지가 있으면 삶의 빅데이터는 자꾸 우리에게 그것과 그거의 유사한 버전들을 보내요. 그러면 자꾸 만나다 보면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